김밥이라뇨? 부대입니다. 이런 걸 들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거라 직접 싸왔습니다. 면회실에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낡은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김밥이 들려 있었고 그의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면회실 안에 있던 여장교와 몇몇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저기 할아버지. 여장교가 차갑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의 허름한 차림새, 낡아빠진 점퍼와 때가 묻은 운동화를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는 듯했다.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모습에 면회객이 오면 항상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곤 했다.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예외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는 그저 또 하나의 번거로운 존재일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보자기를 더욱 꼭 껴안으며 접수대 앞에 조용히 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손자를 만나러 온 기쁨이 그 모든 불편한 시선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서류 좀 확인해 드릴게요. 여장교가 형식적으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지갑의 가죽은 오래되어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신분증도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여장교는 그것을 받으며 코끝을 살짝 찌푸렸다. 면회실 한쪽에서는 다른 면회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의 차림새와는 대조적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흘끗거리며 보더니 서로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속삭임 속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상처들의 흔적도 보였다. 그 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왔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여장교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물 반입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어요. 저것은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품에 안은 김밥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손주가 좋아하는 김밥인데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여장교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에는 우월감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여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럼 손자가 나온 다음에 줘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면회실 내에서는 어떤 음식물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부대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더 구부정해졌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짓고 계란을 부쳐서 식히고 단무지와 당근을 가늘게 썰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아놓은 김밥이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새벽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이 아직 깔린 주방에서 혼자 김밥을 만들던 그 시간들. 손주가 힘내야 나라가 든든하지. 라고 중얼거리며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던 그 순간들.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김밥을 마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매주 이런 식으로 손자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 때로는 김밥이었고 때로는 과일이었다.
손자가 부대 생활을 하며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라도 무언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뒤에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장교가 조금 더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몇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묻어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사람은 발을 구르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건 밖에 놓아두고 올게요. 그는 소중히 간직했던 김밥을 면회실 밖 의자 위에 놓았다.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김밥이 다치지 않도록 정리한 후 다시 면회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것을 이겨내고 있었다. 면회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다시 들어오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곱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여장교는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며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건조하고 무관심했다.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처리해야 하는 면회객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저기, 손자 이름이 김태준인데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장교가 내부 전화를 걸어 손자를 불렀다. 할아버지는 그 사이 의자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손자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부대 생활이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분 후 면회실 안쪽 문이 열리며 젊은 병사가 나타났다. 김태준이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고 달려오려고 했다. 할아버지. 하지만 그 순간 여장교가 손을 들어막았다. 잠깐 규정상 포옹이나 신체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해 주세요. 태준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아니야. 손주 얼굴 보는 게 어디 고생이냐. 할아버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태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손에 상처가 또 생겼네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농사일 하다 보면 이런 건 다반사야. 할아버지는 손을 슬쩍 감추려 했지만 태준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 그의 손을 향하고 있었다. 정말로 할아버지의 손등에는 여러 상처들이 있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은 생생한 상처부터 오래전에 생겨서 흉터가 된 것들까지. 그 모든 상처들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김밥 만들어 오셨다고 하셨는데.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 그게 규정상 음식물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여장교가 끼어들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부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태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랬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괜찮다, 태준아. 할아버지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로하듯 말했다. 대신 집에 가서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놓을게.
그런데 그때였다. 여장교가 면회 신청서를 정리하던 중 할아버지의 신분증 뒷면에 쓰여진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그곳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6.25 참전용사 훈장 수여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여장교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순간 긴장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문구는 계속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6.25 참전용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정보를 무시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생각하면 너무 당황스러웠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나았다. 면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태주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태주는 부대 생활이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할아버지,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제가 전역하면 농사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태준이가 돌아오면 함께 일하자.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다. 부대장이었다. 부대장이 면회실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는 즉시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더니 차렷 자세로 서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별장군님,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면회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와 부대장에게 집중되었다. 여장교는 물론이고 다른 장교들, 그리고 면회객들까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대장의 경례에 답례했다. 그 순간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한때 군인이었던 당당함이 스며나왔다. 부대장, 오랜만이군요. 손자를 보러 왔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대로 모셨을 텐데. 부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6.25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부대를 이끌며 혁혁한 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웅성거렸다. 특히 여장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다. 모든 장병들 차렷.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면회실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여장교도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경례에 정중하게 답례했다. 비록 오래전에 전역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군인의 품격이 남아 있었다. 부대장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장군님, 제가 제대로 된 접대실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면회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합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손자 면회 온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겸손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겸손함 속에는 확고한 신념과 당당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 면회실 밖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고 부대장에게 속삭이듯 무언가를 보고했다. 부대장의 표정이 더욱 경건해졌다. 장군님.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확인해 보니 장군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 태극무 공훈장을 받으신 그런 과거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지금은 그저 손자를 보러 온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까까지 무시하고 경멸하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경애로 변해 있었다. 특히 여장교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면회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영웅 앞에서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부대장이 다시 말을 꺼냈다. 장군님, 정말로 특별한 대우가 필요 없으시다면 최소한 규정 정도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런데 김밥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밖에 놓고 온 김밥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는데 결국 전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대장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부하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밖에 있는 김밥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들고 들어왔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여진 김밥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할아버지가 직접 김밥을 태준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태준아, 새벽부터 만든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준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밥을 받아들었다. 할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태준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태준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진짜 힘은 규정이나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 말에는 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전쟁을 겪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네, 할아버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부대장과 다른 장교들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부대 운영 잘하시고 젊은 장병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장군님. 언제든지 오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면회실을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긴 경례였다. 여장교도 떨리는 손으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반성의 빛이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는 면회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다. 그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험 있어 보였다. 면회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천천히 따라갔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한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바쳐온 한 사람의 숭고한 모습이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병들도 자연스럽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비록 그들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면회실에서는 여전히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여장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할아버지가 나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부대장이 여장교에게 다가왔다. 김중희,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면회객들을 대하도록 하시오. 네. 죄송합니다. 여장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진정한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른 면회객들도 마찬가지였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낡은 점퍼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희생의 흔적들이었다. 할아버지는 버스를 기다리며 손자와의 만남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비록 처음에는 김밥을 전해주지 못해 아쉬웠지만 결국 손자에게 줄 수 있어서 기뻤다. 무엇보다 손자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1950년 20살 청년이었던 그가 처음 군복을 입던 날. 그때도 지금처럼 추웠다.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누런 털모자를 쓰고 집을 나서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전쟁터에서의 기억들도 떠올랐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보낸 그 시절들.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것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과 분노.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였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기억이 선명했다. 그는 당시 소대장으로서 최전방에서 부대를 이끌었다. 적의 맹렬한 저항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했다. 그 결과 중요한 거점을 탈환할 수 있었고 그 공로로 태극무 공훈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훈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훈장이나 명예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자라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태준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자 태준을 무척 아꼈다. 태준이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이야기보다는 주로 농사일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들이었다. 태준이 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시절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였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가능한 한 자주 면회를 가려고 했다. 손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매번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갔다. 김밥도 그중 하나였다. 손자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면 밤새 김밥을 만드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몇몇 승객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고 뒤쪽에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했다. 버스가 시골로 향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고 논밭이 많아지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곳이 그의 진짜 세상이었다. 화려한 도시나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평범한 시골이 그의 진정한 터전이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작은 농가의 문을 열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할머니가 생전에 정리해 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면회를 다녀온 후 항상 하는 일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았다. 손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김밥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 할머니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태준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의 태준이는 아직 어린아이였다.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때는 할아버지와 태준이가 항상 함께 있었다. 농사일을 도우러 온 태준이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태준이가 이제는 어엿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자랑스럽기도 했다. 손자가 자신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한편 부대에서는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다. 부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오늘 일어난 일을 계기로 면회 접대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장교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김중희. 부대장이 그녀를 불렀다. 네, 부대장님.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장교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해요. 부대장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오늘은 그들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는 날이었다. 앞으로는 모든 면회객을 정중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또 다른 장교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부대장은 회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분처럼 평범한 모습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장교는 혼자 면회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깊은 반성에 잠겼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겉모습에만 치중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릴 적을 떠올렸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의 할아버지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거친 손.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다. 언제부터 그런 모습을 무시하게 되었을까?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장교가 되면서 어느새 겉모습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 같았다. 깔끔한 외모와 세련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 일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만난 할아버지처럼 평범해 보이는 모습 속에 얼마나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 밤 태주는 생활관에서 할아버지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김밥 하나하나에서 할아버지의 정성이 느껴졌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할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았다. 전쟁 당시의 일들도 조금씩 들었고 할아버지가 받으신 훈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과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지나간 것이라며 현재의 평범한 삶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 훈장이나 명예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농사일을 통해 얻는 보람이 더 크다고 하셨다. 태주는 오늘 면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자신의 과거를 내세우지 않으셨다. 오히려 묵묵히 견디시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진짜 힘은 규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말씀에는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체득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권위나 지위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태주는 앞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부대장의 지시로 면회 접대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모든 면회객을 정중히 대하고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했다. 여장교도 많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면회객을 진심으로 대했다. 겉모습이 어떻든 관계없이 정중하고 친절하게 접대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면회를 왔다. 이번에도 낡은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여장교는 규정을 내세우며 차갑게 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서 오세요. 누구를 면회하러 오셨나요? 여장교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손자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음식을 가져오셨나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보자기를 내려다보았다. 이건 손자가 좋아하는 떡인데요.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허용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여장교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손자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런 변화는 부대 전체에 퍼졌다. 장병들도 면회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들은 면회객들이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대장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다. 한 할아버지의 방문이 부대 전체의 문화를 바꾼 것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 시간이 흘러 태준의 저녁일이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태준을 데리러 부대에 왔다. 이번에는 저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는 이날만큼은 조금 더 정중한 옷차림으로 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이었다. 저녁식에서 부대장이 태준을 불렀다. 김태준 병장, 저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아버지도 답례했다. 우리 태준이 잘 부탁드렸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전역하게 되었네요. 아닙니다. 태준 병장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 가르치신 덕분입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태준은 함께 부대를 나섰다. 문지기들이 정중하게 격려했고 지나가는 장병들도 인사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다. 태준아, 이제 집에 가서 농사일 도와야지. 네, 할아버지.
이제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아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등은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옆을 걷는 태준의 모습은 당당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태준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둘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할아버지, 그때 부대에서 일어난 일. 화나지 않으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화날 일이 뭐가 있겠니? 그 사람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야. 다만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더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화났을 것 같은데. 태준아,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야.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는 일이란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다. 물리적인 힘이나 권위가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태준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해줄게. 밤이 깊어갔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무엇보다 태준이 같은 훌륭한 손자를 둘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자신이 전해주고 싶었던 가치들을 태준이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자신, 할머니 그리고 가족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태준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태준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이 전해준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랐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정신은 태준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것이다. 화려한 선언이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주는 실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할아버지의 작은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처럼 할아버지의 정신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영웅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런 영웅들이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